감사하고요. 교수님들 저희 오후 시간에는 4가지 발표 내용들이 있고요. 저희 발표자분들께서 교수님들을 위해서 아주 굵고 짧게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리라 얘기가 다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저희 자료집은 다 있으시죠? 저희 순서하기 앞서서 2가지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료집을 보시면 맨 앞에 이 만족도 조사라는 QR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QR코드로 온라인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를 해주시고요. 여기에 교원업체 평가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네. 만족도 조사는 저희 발표가 다 끝나면 마지막 시간으로 마무리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2번째로 주차를 다들 하셨을 텐데요. 저희 나가시면 데스크에 주차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깜빡하신 분들은 영산대학교에서 행사자 오셨다고 말씀하시면 아마 큰 무리 없이 기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발표는 자료집과는 조금 순서를 좀 변경을 해서 취업률 제고를 위한 진로 지도를 권경희 와이즈 인재개발 원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뜻한 박수로 발표자분을 맞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경희입니다. 저희 아까 사회 보신 오시성 선생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짧고 굵게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률 제고를 위한 진로 상담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드렸는데요. 이유는 이겁니다. 아까 오전에 MBTI 이야기도 잠시 나왔었지만 저는 MBTI가 인티제입니다. INTJ다 보니까 이게 판단적이고 직관적인 성향의 사람이다 보니까 학생 상담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특히 학생들이 자신의 고민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이렇게 들어주고 뭔가 공감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그때 이미 해결책은 뭘까?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성향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뭔가 힘듭니다 이야기하면 그러면 뭐 이렇게 해봐 라는 답을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 약간 그래서 오전과는 조금 결이 다르게 그럼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한번 해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접근해 볼까 라는 관점에서 저희 자료를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 대학의 취업 현황입니다. 정말 많이 보시는 자료죠. 사실 제가 제일 힘들어하고 속상해하는 자료입니다. 총장님께서 한 달에 한 번이나 2달에 한 번 정도로 취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인재개발원에서 한번 보고해보셔라고 항상 말씀하시는 자료가 바로 이겁니다. 항상 제가 가져가서 수치로 막 설명드리고 저희 취업률이 지금 2020년 졸업생이 69.6%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리고 이제 지난해 그러면 74.1이었는데 어떻게 달라졌나?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행사가 있으면 항상 나와서 올해 취업률을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사실 이 지표는 우리가 학생들을 상담하거나 진로 지도할 때 사실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학교 전체 이런 취업률을 한 거지 학생들한테 도대체 뭘 지도할 거냐에 대해서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더라고요. 유지 취업률인데요. 실제 아까 말씀드린 취업했던 학생들이 그러면 취업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버티고 있느냐라는 지표입니다. 실제로 취업을 저희가 취업률을 올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별로 학생이 만족하지 않는 곳에 취업을 시키면 학생들이 중도에 탈락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걸 측정하기 위해서 유지 취업률을 얼마나 유지하고 있는가를 하는데, 역시 이 지표도 우리가 학생들 상담할 때 쉽게 활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학생들한테 뭐 해운대 캠퍼스가 70.1% 정도 유지 취업을 하고 있고 양산 캠퍼스가 82% 정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인 실제 학생을 만난 자리에서 학생들이 제 진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뭐 취업에 대한 이야기 모를 때 이런 지표를 가지고 이야기는 좀 쉽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저희를 속상하게 만드는 건, 그리고 가장 저희를 어렵게 만드는 건 단과대학별로 지표를 뽑아오는 경우입니다. 제일 많이 보시는 거죠. 여기 학생들도 많이 계시지만 항상 이런 지표하면 뭔가 단과대학별로 이거 이 단계는 왜 이런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해결책은 뭔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근데 사실 이 지표를 봤을 때 이 지표로 과연 우리가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해서 진로 상담을 할까에 대해서 어떤 답을 얻을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해 본 것은 도대체 학생들에게 그럼 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건 뭔가? 라는 요인을 한번 분석해 보자는 거였습니다. 넘겨주시죠. 넘겨주세요. 일단 분석을 해봤던 것은, 그럼 실제로 취업한 학생들이 그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이 뭘까에 대해서 몇 가지 가설을 세워봤습니다. 일단 성별이 그러면 학생들의 취업에 영향을 미칠까? 아니면 학점이 정말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걸까? 만약 학점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우리가 진로 상담할 때 학점을 올려라! 열심히 그 부분을 정말 집중도 해야 되겠죠. 혹은 졸업할 때 나이가 몇 살인가? 정말 학생들이 보면 제가 진로 준비를 하겠습니다라고 휴학한 학생들이 꽤 있거든요. 저는 토익 성적부터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한 학기는 휴학을 하고 토익학원을 다녔다 오겠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혹은 뭔가 자격 준비를 하겠다며 한 학기 정도 쉬었다가 자격 준비를 해서 졸업을 하겠습니다 라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졸업 나이들이 그럼 취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또 대학 동안 활동들을 여러 가지 합니다. 캡스톤 디자인을 듣기도 하고 RPP 사업을 하기도 하고 현장 실습을 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학과마다 또 특성들이 있죠. 교수님들의 적극성, 학교에서 워낙 강조하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잘 지도하면 체험이 잘 된다. 과연 정말 통계상 그런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전공교육 중요도 우리 워낙 많이 듣고 있잖아요. 저희가 인재개발 보고 썼을 때, 인재학원 보고 썼을 때, 그럼 전공 적합성이 정말 전공교육이 산업 수요를 반영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정말 취업에 영향을 미치냐라는 부분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몇 가지는 조작적 정의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수의 적극성입니다. 교수가 그럼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교육한다는 걸 뭘로 볼 거냐? 사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을 상담을 10번 하면 적극적인 거냐? 아니면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한 번 더 관심 어린 눈빛으로 보면 그것이 적극적인 거냐? 이런 것들을 조금 정의할 필요가 있어서 일단 조작적 정의를 뭘 해봤냐면, 비교과 프로그램 학과에서 그러면 수업 외에도 어떤 진로 취업을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몇 개나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느냐, 이것을 학과의 교수의 적극성으로 이렇게 조작적 정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봤더니 되게 흥미로운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개인적 요인들을 보면요, 아까 학과, 학점, 나이, 그리고 성별 등등의 요인을 분석해본 결과 학점은 취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놀라운 결론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학점이라는 것은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은 본인이 좀 더 높은 점수대를 받고 갈 수 있는 곳에 취업을 하고, 조금 학점이 낮으면 조금 다른 기업을 낮춰서 취업을 하는 거지 취업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오히려 영향을 미치는 건 조금 안타깝게도 성별이 좀 약간 유의미한
그런 요인을 미친다는 거죠. 남학생이 좀 더 취업률이 높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졸업 나이인데요. 그 휴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돌아오겠다는 학생들이 대부분 취업률이 낮았습니다. 제가 항상 상담을 할 때 많이 하는 이야기긴 한데요. 이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상담할 때 휴학을 하겠다라고 휴학계를 쏘면 대부분 학생들이 놀겠다 그런 이유로 휴학을 쏘러 오진 않잖아요. 저희가 휴학계를 써야 되니까. 그럼 지도교수 상담 일지를 쓸 때 보면 학생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한 학기 정도 토익 학원을 다녀서 토익 점수를 높여서 이제 다시 복학해서 이렇게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항상 뭐라고 상담하냐면, 얘야 너네 선배들이 다 그런 말 하고 휴학했는데 휴학할 때 토익이 500점이었는데 복학하니까 510점이더라 이런 이야기 하면서 그냥 학교 다니고 열심히 공부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휴학을 해서 학기를 미뤘던 학생들이 오히려 취업률이 더 낮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이 제가 뭔가 준비를 위해서 휴학을 하겠다는 학생들을 상담할 때는 약간 이런 지표대로 설명을 하고 학생들에게 약간 학교를 다니면서 바로 취업을 준비하는 게 좀 더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별에 대한 차이는 저희 본부에서도 여학생의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인데요. 나머지 아까 학과 활동들이 취업에 영향을 미친 지표를 보면 캡스톤 디자인 참여한 학생들이 취업률이 약 2배 정도 이렇게 높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RPP 사업을 참여한 학생들은 약간 2.24배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캡스톤 디자인이나 RPP 사업이 그렇게 취업에 적극적으로 도움된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취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인드가 되어 있고 취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있고 현장에 대해서 뭔가 관심 있는 학생들이 이쪽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마련이고 결국 그래서 취업률이 높다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미리 4학년이 되기 전에 진로에 관련돼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보게 하고 그런 적극성을 길러주는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과의 아까 말씀드렸던 학과의 특성인데요. 전공교육이 학생들한테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물어봤습니다. 학과에서 배웠던 전공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냐? 본인이 나중에 취업해서 실제 하는데 전공교육이 큰 도움이 됐냐? 라고 물었을 때 만족도가 높을수록 실제로 취업도 되게 많이 일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공교육 과목이 사회 수요를 반영한다 라는 것에서 만족도가 높을수록 실제로 취업률이 높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인재양성 보고서를 작성하고 하는 과정에서 산업 수요 반영한다 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은 어떤 의미도 있냐면 학과의 특성이 산업의 특성과 반영되어지는 학과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약간 이론적인 학과가 있을 텐데 그것이 취업률에 미친 영향이 분명 유의미하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고민할 부분은 뭐냐면 학생들이 그러면 어떤 유형의 학생들이 생기냐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학과마다 우수 모델이 있을 텐데요. 이 우수 모델인 학생들을 가장 최상위권 학점의 학생들에게 당연히 지도하고 그 학생들을 상담할 때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될 겁니다. 예를 들면 법학과 같은 경우에 공무원 시험이나 로스쿨이나 이런 것을 지도하는 학생들은 정말 극상위권 학생들한테 그 부분을 지도하는 게 맞을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중상위권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될 것인지에서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 결론 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수의 적극성인데요. 실제로 교수의 적극성이 과연 그러면 취업에 영향을 미치냐에 대해서 학과에서 비교과 프로그램을 한 개 더 운영하는 학과일수록 취업률이 약 1.04배 정도 높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한 학과들,
몇몇 학과들이 특히 많이 운영을 하셨는데요. 이런 과들은 시험률에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의 적극성이 아주 학생들 취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다음에 이제 대외 요인입니다. 우리가 상담을 할 때 또 하나의 부분이 제가 취업이라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점은 이전에 제가 학교 일을 해봤었던 다른 일들은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뭐 교양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열심히 논어 중심의 교육을 하고 어떤 역량 중심 교육하고 전공교육 어떻게 할 거냐? 비육과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면 열심히 하면 됩니다가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어떻게 할지였죠. 근데 시험이라는 건 대외 요인한테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외 요인을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장 중요한 대외 요인은 코로나겠죠. 이 코로나가 사실은 영산대학교의 취업에 미친 영향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부정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시겠지만요. 영산대학교가 주력하고 있는, 우리 학교가 주력하고 있는 많은 전략학과들이 사실 코로나에 가장 힘든 학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로나로부터 이제 그래서 국내 주요 산업별 역량에 대해서 증권에서 분석한 걸 보면, 경제연구원 등에서 분석한 걸 보면 금융, 자동차, 휴대전화, 항공, 해운, 호텔, 유통, 화장품 등등 저희가 대부분 주력하는 학과들이 다 코로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특히 산업적인 부분이 어려워집니다. 이 부분은 무슨 의미냐면 결국 우리가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쳐도 그 대상의 시장 경기가 어려워서 취업이 어려워지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 외에도 지금 항공 같은 경우에 이제 입국 제한, 여행객 감소가 있을 거고요. 해운도 역시 해운도 위축이 될 거고요. 호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역설적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호텔은 되게 역설적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국제 관광객은 비록 감소했지만 국내 관광객들이 고국 여행을 많이 가고 있어서 요즘 호텔들의 가동률이 상당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대적으로 약간 역설적인 면이 있는 것 같고요. 건설 같은 경우는 요즘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잘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자재값 상승으로 되게 많이 건축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자동차도 역시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공급이 좀 어려운 부분이고 또 하나의 어려운 측면은 이제 자동차 산업 자체의 구조가 변화함으로써 이제 전기 자동차 시대가 오게 되면 상당히 많은 하청업체들이 업체들이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이제 좀 영화, 영상, 미디어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되게 많이 지금 호황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게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혜적인 대표적인 업종 중 하나로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이런 면들이 우리가 취업을 학생들을 지도하고 상담할 때 분명히 염두에 둬야 될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대학교 자격증 보시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저희 특성화 전략입니다. 보시면 아까 저희가 부정적으로 고민했던 학과들 대다수가 다 여기에 표준되어 있는 사람이죠. 코로나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등이 우리에게 미치고 있는 부정영향들이 대부분 다 여기에 다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학생들 지도하고 취업 지도를 할 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을 한번 같이 공유했으면 합니다. 진로지도 방안인데요. 넘겨주시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본부 차원에서 좀 지원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부 차원에서 저희 인재개발원에서 좀 더 취업에 대한 여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좀 더 많이 해서 여학생들 상당히 불리한 시장이지만 우리가 뭔가 개척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줘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학과에서는 남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지도하실 때
휴학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게 상당히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휴학을 하고 뭔가 진로를 준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실제로 진로 준비에 성공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좀 더 그런 것들을 좀 붙잡아 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 활동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학년 때 내가 IPP나 그런 현장 실습을 나가겠다, 캡선 주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관심을 가진 학생들은 취업률이 높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미리 1, 2, 3학년 때부터 지도를 할 때 내가 4학년이 되면 이런 식으로 현장에 바로 나가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미리 좀 더 이렇게 항상 1, 2, 3학년 때 그런 것들을 상담할 때 말씀해 주시는 게 취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학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 관련된 미국과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좀 개발하셔서 운영을 할수록 학생들이 취업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외적 요인에 대한 해결 방안인데요. 사실 표현을 이렇게 썼지만 약간 학과에서 조금 고민을 할 부분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대학이 주력하고 있는 산업들이 코로나나 외부 요인에 의해서 좀 힘든, 전략적으로 힘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피해를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특히 실제 극상위권 학생들은 학과에서 생각하는 우수 모델의 학생들 당연히 집중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게 아마 우리가 취업 홍보사례, 입시 홍보사례로 나갈 때 우수 취업 사례로 당연히 소개가 될 테니 그런 쪽은 주력을 하실 때 약간 그것보다 하인 학생들은 다른 전공, 지금 다른 쪽으로 약간 관심을 기울여서 그나마 이러한 직접단을 피할 수 있는 곳으로 조금 지도를 하시는 게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걸 위해서 음악 트랙 등을 이용해서 좀 더 이렇게 개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고 이제 해외 시장도 역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예시로서 코로나로 관광업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관광업에 대한 타격이 크고 작고의 차이가 있겠지만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약점은 내수 시장이 작다라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규모의 경제가 크지 않은 편이라서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국제적인 정책 문제가 생겼을 때 내부적으로 그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내부 시장이 크지 않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는 본래는 국제 관광 수입이 세계 7위, 아시아 2위였습니다. 아시아 1위는 태국이고요. 근데 이제 2위였는데 코로나로 당연히 잘 아시다시피 국제 관광이 거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자 일본이 내세운 전략은 뭐냐면 국내 관광 활성화거든요. 그래서 고트 트래블이라는 이런 정책을 시행해서 지금 보면 국내 관광 진흥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국내 관광이 21조 9천만엔으로 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런 시장들을 좀 더 고민하고 개척하는 이 두 가지를 좀 더 염두에 두시면 학생들 상담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학생들을 상담을 하실 때 우리가 뭘 이야기할까에 대해서 크게 두세 가지를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휴학은 좀 적게 하는 게 좋다. 두 번째는 캡톤 디자인이나 현장 실습 같은 것을 4학년 때 나가도록 고민을 미리 시켜둬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학과의 우수 모델도 당연히 고민해야 되지만 다른 문법과 트랙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라는 세 가지 정도를 염두에 두시고 학생들 상담하실 때, 진로 상담하실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그 발표가 일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발표가 다 끝나고 나서 질의응답 시간을 같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